어제 치약 뚜껑 왜 안 닫았어? 몇 번을 말해야 돼?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벌써 집안을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창문, 화장실, 거실. 체크하는 게 남편의 아침 루틴이거든요. 저는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뜬 상태인데 이미 지적이 시작됩니다. 어젯밤에 애들 재우고 설거지하고 빨래 널다 보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건 이해를 못해요. 치약 뚜껑 하나까지 제가 신경 써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아침 식사 준비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나름대로 준비해서 상을 차리면 남편은 한번 쭉 훑어보고는 한숨을 쉬어요. 김치 왜 이렇게 적게 담았어? 반찬 개수 짝수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반찬을 옮기고 위치를 조정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서서 지켜볼 뿐이고요. 뭐라고 말하면 더 길어지니까요. 애들 등원 준비, 옷 입히기, 가방 챙기기. 모든 게 남편의 승인을 거쳐야 해요. 제가 다 챙겼다고 해도 남편은 믿지 않고 직접 확인하죠. 뭔가 하나라도 빠지면 제가 제대로 못 챙긴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잠깐 숨통이 트여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매 시간마다 전화가 와요. 청소는 했냐, 설거지는 했냐, 빨래는 돌렸냐. 마치 제가 직원이고 남편이 사장인 것처럼 일일이 보고를 받아요. 영상통화로 집안을 보여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처음엔 남편이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혹시 제가 힘들진 않은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건 걱정이 아니라 감시예요.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어느 날은 아침부터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고 오느라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잠깐 앉았어요. TV를 켜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거실을 보여달래요. 영상으로 거실을 비추니까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소파 쿠션 삐뚤어졌는데 정리 좀 해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제가 잠깐 앉아서 쉬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하나 싶었죠. 장 보기 전에도 뭐 살지 미리 보고하고 남편이 오케이 해야지 살 수 있거든요. 영수증도 보여줘야 하고 지난주와 비교해서 왜 더 나왔는지 설명해야 하죠. 저녁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메뉴를 정하는 것도 조리 방법도 전부 남편 뜻대로예요. 제가 이미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도 남편이 다른 걸 하라고 하면 바꿔야 해요. 퇴근한 남편은 오자마자 집안을 한 바퀴 돌아요. 현관, 화장실, 거실. 뭐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면 한숨과 함께 지적이 쏟아져요. 아침에 다 했다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하루 동안 먼지가 쌓였다는 게 말이 되냐는 식이죠.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대답해도 결국 제 잘못이 되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은 평가 시간이에요. 간이 세다, 이 반찬은 질기다, 김치가 시큼하다. 하나하나 평가가 이어져요. 애들 씻기고 재울 때도 남편이 간섭해요. 본인은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면서 모든 걸 지시하죠. 밤이 되어서야 겨우 제 시간이 생기는데 이상하게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뭔가를 놓친 건 아닐까, 내일 아침에 또 뭘 지적받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거든요. 가끔은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싶어요. 남편 말대로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신경 쓰면 되는 건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완벽주의자니까 제가 맞춰주면 되겠지. 그래서 더 노력했어요. 더 꼼꼼하게 청소하고 더 신경 써서 요리하고 더 세심하게 애들을 챙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적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이 들어왔어요. 수저를 놓는 각도, 행주를 거는 방향, 화분을 두는 위치. 제가 완벽하게 하면 할수록 남편의 기준은 더 높아졌어요. 이건 제가 못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통제하고 싶어서라는 걸 깨달았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자유롭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 다 보고해야 해요. 친구들이랑 수다 떨 시간 있으면 집안일이나 더 하라고 해요. 제 물건을 사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해요. 옷, 화장품, 심지어 생활용품까지. 제 옷장에는 7, 8년 된 옷들이 대부분인데 남편은 입을 수 있으면 된다고 해요. 반면에 남편은 계절마다 새 옷을 사요. 회사 다니니까 옷이 중요하다면서요. 저는 집에만 있으니까 새 옷이 필요 없다는 논리죠. 애들하고 있을 때는 저는 더 작아져요. 남편은 제 앞에서 아이들한테. 너희 엄마처럼 돈 쓸 생각만 하면 안 돼. 그 순간 저는 아이들 눈에 제가 어떻게 보일까 생각했어요. 엄마는 돈만 쓰는 사람, 아빠 말 안 듣는 사람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아들은 아빠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가끔 제게 뭔가를 지적해요. 아빠가 하는 것처럼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명절 때가 제일 힘들어요. 선물은 뭘 사는지, 옷은 어떤 걸 입을 건지, 애들 옷은 어떤 걸 입힐 건지. 하나하나 남편이 정해요. 시댁에서도 남편은 제 행동을 일일이 체크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평가가 이어지죠. 오늘 엄마 말씀하실 때 좀 더 귀 기울여 들어야지. 대답도 성의 없어 보였어. 저는 시어머니 말씀 하나하나 다 듣고 맞장구도 쳤는데 그게 성의 없어 보였대요. 반대로 제 부모님 집에 갈 때는 완전히 달라요. 가기 전 짜증부터 내요. 왜 자주 가냐고, 시간 낭비라고. 겨우 설득해서 가면 내내 시계만 봐요. 빨리 가자는 눈빛이에요. 제 부모님은 이해해야 하는데 본인 부모님은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 거예요. 본인 어머니한테는 매달 용돈을 보내면서 저희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건 아까워하고, 저는 요즘 남편 기침 소리에도 눈치를 보게 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요. 내가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진작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참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은 그 생각조차도 흔들려요. 이렇게 사는 게 아이들한테 좋은 건가? 딸아이가 나중에 결혼해서 저처럼 살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 번은 친구한테 고민을 토로했더니 직장을 가지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학도 안 나왔고 해본 일이라고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힘들죠. 최저시급 받는 알바를 하면서 아이 둘을 키울 자신이 없어요. 친정 부모님한테 의지할 수도 없어요. 건강도 안 좋으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참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참는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한번 용기 내서 말한 적이 있긴 해요. 너무 간섭이 심한 것 같다고, 저도 좀 숨쉬고 살고 싶다고. 내가 간섭을 해?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말을 하는 건데. 당신이 제대로만 하면 내가 말할 필요도 없지. 내 탓을 하지 말고 당신부터 반성해.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는 걸요.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이래요. 제가 제대로 못해서 남편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래요. 가끔 연애 시절을 떠올려요. 그때 남편은 다정하긴 했지만 무뚝뚝하고 자기중심적인 면도 있었어요. 그게 사실 작은 신호였는데 사랑했으니까 결혼을 선택했죠. 그래도 그땐 제 말도 잘 들어줬고 제 의견도 존중해줬어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결혼 후였을까요? 아이가 생기고 나서였을까요? 아니면 원래 천성이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처음엔 작은 지적이었는데 점점 커졌어요.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했고요. 날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말해주는 거라고요. 하루하루가 지칠 때가 많아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고 남편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불안해요. 오늘은 또 뭘 지적받을까? 내가 뭘 놓쳤을까? 그런 생각만 하면서 살아요. 제 삶이 제 것 같지 않아요. 남편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삶이죠. 혹시 저처럼 사시는 분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받고 싶어요. 결혼이 이런 건가요?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숨 쉴 수 있는 게 결혼인가요?